하지 않게 그렇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법률 방송 가가지고요. 가서 그 법으로 보는 시사, 그 법보시 이렇게 저는 그 하는데 법보시 그 법률 방송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오늘 10시 그 다음에 법률 방송이 재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한 10시경쯤에 밤 10시쯤에 213번 아니면은 관련된 그러한 그 채널을 트시면은 그 법률 방송에 이제 저희가 하는 게 나올 거고요. 오늘은 정호김 의원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제 갈수록 조금씩 이제 합이 맞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색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뭐 이야기하다 보면은 좀 퉁퉁 튀는 것도 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5시에 저기 가야 돼가지고 채널 A 가야 돼가지고 뉴스탑10 해야 되거든요. 5시에까지는 늦어도 5시까지는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시간은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서 오늘은 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 드릴 거냐면은 안규백 장관 관련된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1971년이었어요. 1971년이면 벌써 몇 년 전이냐? 뭐 한 50년도 더 전이네요. 55년쯤 전인가? 야, 1971년이면은 제가 4살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55년 전이네요. 그때가 1971년 10월 26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1.6이네요. 그날로부터 이제 8년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1971년 10월 26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엔에서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한 나라가 어디였느냐? 중화민국이었거든요. 그 중화민국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쉽게 말하면 대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엔에 딱 나가가지고 그 유엔 이사회 역할을 하고 뭐 이런저런 상임이사국 역할을 하고 유엔에서 중국 그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나라가 쉽게 말하면 대만이었는데 1971년 10월 26일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공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있은 지 뭐 얼마 안 있어서 몇 년 뒤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명동에 가면 중국 대사관 있었는데 그 중국 대사관의 주인이 대만이었어요.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죠. 중공이 그 다음에 그 중국 대사관을 굉장히 크게 확장해가지고 뭐 옛날에 비해서 저희 어렸을 때에 비해서 중국 대사관이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 굉장히 커지고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중국 대사관 앞에 가면은 중국집이 많아요. 제가 중국 음식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주는 못 가고 그냥저냥 이렇게 가는 데가 짜장면 하면 뭐 개화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화가 저기 그 방배동에도 하나 있는데 그 방배동하고 사당동 딱 그 경계에 큰 길가에 개화가 딱 있는데 그 개화가 그 명동에 있는 게 오리지널이고 뭐 저희 방배동에 있는 것도 똑같은 집이에요. 똑같은 집인데 그래도 원조는 이제 거기죠. 그 명동에 있는 개화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혼자서도 가끔 가요. 혼자서도 가끔 가가지고 짜장면 하나 시키고 그 다음에 탕수육 하나 시키고 맥주 하나 시켜가지고 다는 못 먹고 그냥 먹을 수 있는 데까지만 먹고 남기고 오는데 그러다가 뭐 옆에 있는 사람 혹시 나눠 드실래요? 그러면은 뭐 좋습니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 탕수육 나눠드리고 어쨌든 그러는 집인데 바로 그 개화 거기서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중국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국이 그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대표하고 그게 이제 자꾸자꾸 커지고 대만은 그냥 자꾸자꾸 쪼그라들고 그렇게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됐는데 원래는 국민 정부가 그 중국을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국민 정부의 주석이 누구였느냐? 그 주석이 그 유명한
장개석이었어요. 장개석이 1887년에 태어났으니까 저보다 딱 80년 전에 태어난 거네요. 그런데 1887년 10월 31일에 태어나서 1975년 4월에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한 87세 정도 뭐 어쨌든 그때 나이치고는 상당히 이제 장수한 그러한 편이었는데 이 장개석이 어쨌든 1906년에 20살 되기 전에 19살에 그 군에 들어가요. 그래 군관학교에 들어가요. 이제 바오딘 군관학교라고 하는 데를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1907년에 일본 유학 가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일본 육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909년에 일본 육사를 졸업하는데 일본 육사 27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보다 한참 선배인 거죠. 일본 육사로. 참고로 일본 육사 출신으로 대권을 잡은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일본에서 일본 육사 나와서 그 국무총리 뭐 내각 대신인 뭐 어쨌든 총리가 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일제 시대 때는 옛날에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는 일본 육사 나와가지고 총리가 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사실은 총리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누구냐? 조선 총독이 어떻게 보면은 총리보다 더 높았다고, 더 파워가 셌다고 볼 수도 있었는데, 조선 총독도 일본에서 육사 출신들이 여러 명 있었단 말이죠. 그 조선 총독을 했던 사람이. 그런데 총독을 했던 총리를 했던 대권을 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본에는 누가 있냐면 천황이 있으니까 어쨌든 천황이 일본에서는 일제시대 때는 넘버 원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 뭐야 저 1945년 이후에도 일본의 총리를 넘버 원이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육사 출신으로 넘버원이 된 사람이 딱 2명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장개석이고요. 또 한 명이 누구냐? 또 한 명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일본 육사 출신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음으로 양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일본 육사 출신들이 많이 도와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보다 일본 육사 선배가 장개석인데 1907년에 그러니까 20살에 일본 육사 들어가가지고 1909년에 일본 육사 졸업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군인의 길을 쫙 걸은 거죠. 그러다가 장개석이 국민정부의 주석이 된 게 제2대 주석이 된 게 왜냐하면 청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다음 뭐야 군벌들 그러니까 군인들이 옛말에요 그 1000명 데리고 가면 뭐 그 영관급 장교이고 뭐 10,000명만 있으면 장군이다 일본 저 중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그 이제 청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그 중국에 여러 그 뭐 군벌들 막 생겨가지고 뭐 북양 군벌이 있고 무슨 군벌이 있고 뭐 원세계가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데다가 일본을 비롯해서 그다음 세계 각국이 그 중국을 야금야금 뜯어먹은 그런 때가 1900년대 청나라 무너진 이후 쫙 그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 정부가 딱 생겨가지고 두 번째 주석이 누가 됐냐면 그게 장개석이었는데 192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개석이 41살 때부터 국민정부의 주석이 돼가지고 뭐 2대 주석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대 주석은 1943년에 하고 그러니까 약간 부침은 있었지만 어쨌든 1928년부터 군인 일본 육사를 졸업한 군인 장개석이 중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힘이 센 그런 사람 그런 지위에 딱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43년부터는 뭐 실질적으로 중국을 그 중국에 그냥 그 명실상부한 1인자가 되고 뭐 그랬었는데 그 와중에 그 유명한 뭐 국공내전도 있었고 뭐 국공합작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1945년에 일본이 패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개석이 총통이 되는데 장개석이 그 타이틀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장개석이 주석이라고 한 타이틀을 쓰다가 1948년에는 주석이라는 타이틀 버리고 총통이라고 하는 딱 타이틀을 갖다가 그 채택을 했는데 그러나 저러나 총통이 된 지 1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만에
그 쫓겨났죠. 중국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모택동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중국 공산당이 언제 그 집권을 갖다가 했냐면은 중국 공산당이 언제 생겼냐면은 1949년에 생겼거든요. 물론 그 전에 모택동이 1931년에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주석이 되고 그다음에 1935년에 그 유명한 대장정이 있고 그러면서 야금야금 힘을 키워 가지고 1949년에 중국 공산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딱 세우고 그러면서 국민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그 집권을 한 지 불과 중국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10월 1일인가 생긴 걸로 그 제가 건국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달 만에 어떻게 되느냐 국민 정부는 쫓겨납니다. 어디로 쫓겨납니까? 타이베이로 쫓겨나요. 그래서 국민 정부의 총통이었던 장개석은 먼저 정부가 12월 7일에 그 대만의 타이베이로 딱 쫓겨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장을 한번 쭉 순시하다가 그러다가 사흘 뒤인 1949년 12월 10일에 장개석도 이제 타이베이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장개석은 아마 다시 중국 본토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개석이 1975년 4월 5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데 장개석이 세상을 떠나기 4년쯤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971년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만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국민 정부가 이끄는 대만이 이제 갈수록 힘이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949년에 대만으로 쫓겨났긴 했지만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이 냉전 시기니까 대만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미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의 그 공식적인 정통성 있는 정부는 대만이다 해가지고 한 20년 정도 그렇게 그 대만으로 쫓겨나간 그 중국 정부와 장개석이 체면치레는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뭐 이제는 됐다 그러면서 그다음 대땅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소련하고 관계도 좀 그렇게 그러는 와중에 이제 중국이 실질적으로 중국 대륙을 장악하고 있는 그 중국 공산당이 미국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핑퐁 외교한다 어쩐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그 전에 먼저 대만을 유엔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유엔에서 중국 민족을 대표하는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이 있었던 게 언제냐? 1971년 10월 26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개석은 1928년에 주석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중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그런데 1971년 그러니까 그 집권한 지 28년에 집권했으니까 40년도 더 넘어갔는데 어떤 꼴이 됐느냐. 대만이 유엔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망신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단순히 망신을 당하는 겁니까? 이러다가 그 어마어마한 땅덩이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우리를 밀고 들어오면 대만 입장에서는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만이나 장개석 입장에서는 누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까? 미국 눈치를 보고 미국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 미국이 태도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실리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그 장개석과 그 다음에 대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대사관에서 쫓겨나고 니네들 나가 이제 여기는 중국 공산당이 들어와야 돼. 딱 이랬을 때 대만 사람들이 그 대사관에서 쫓겨나면서 엄청나게 막 울면서 그렇게 갔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은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힘의 논리인 거지 무슨 언제까지 명분을 갖다가 따지겠습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게 1971년 10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개석이 어떻게 했느냐. 그 노구의 장개석 그때 87년생이라고 그랬으니까 1971년이면요. 장개석이
84세였을 때입니다. 84살의 노정객, 그때에도 장개석은 대만의 그 국민 정부의 총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장개석이 총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84세 그 고령의 장개석 총통이 그 글을 갖다가 발표했어요. 어쨌든 대국민 선언, 대국민 선언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대국민 대담 어쨌든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장개석이. 그 담화문의 이름이 뭐냐면 고 전국 군민서 이렇게 했어요. 고한다. 전국의 군과 민에게 고한다. 옛날에는요, 저희 때는 요즘은 어떻게 씁니까? 민관군이라고 쓰잖아요. 일반 시민하고 그 다음에 관하고 관료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마지막이 군이었는데 옛날에는요,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군, 관, 민 이렇게 배웠어요. 군이 제일 앞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고 일반 우리 같은 시민들은 맨 꼬두발이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무슨 주권자냐 그게 아니고 시민들은 통치의 대상이고 어쨌든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전쟁을 겪은 나라에 있어서는 군이 최고다.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971년에 대만도 마찬가지였어요. 장개석이 어떤 담화문을 발표했냐면은 고 전국 군민서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유엔 탈퇴에 임해서 전국의 군민에게 고함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말 그대로는 전국의 군민에게 군과 민 시민들에게 고함인데 여기에 어쨌든 계기가 있는 건데 그 계기는 뭐냐면은 우리 대만이 유엔에서 탈퇴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국의 군민에게 고함 누가 장개석 총통이 내용을 보면은 그 사자성어로 세 가지 사자성어를 딱 댔습니다. 첫 번째가 장경자강, 두 번째가 처변불경, 세 번째가 신모능단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중국 사람들은요 사자성어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사자성어를 막 구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높은 사람들이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자성어를 많이 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개석도 자기 국민들한테 이제 우리나라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괜찮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장개석 총통 노정객 장개석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12자로 이야기한 거예요. 사자성어 3개니까 첫 번째 장경자강. 장이 뭐냐면요. 장하다 할 때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씩씩하다 할 때 그 장이고 경은 무슨 뜻이냐면 공경하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선생님한테 경배해야 돼. 그랬을 때 이 경자가 그 경자고 자강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스스로 강하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장경자강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씩씩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지금 우리나라가 대만이 유엔에서도 쫓겨나고 이러다가 중국 공산당이 이 조그만한 대만을 쳐들어오면 우리 다 몰살당할지 모른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씩씩해야 된다. 스스로 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럴 때일수록 공경해야 된다. 누구를 공경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원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장개석의 이야기라고 전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은 빠지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공경하라. 그러니까 경자는 뭐냐면요. 우리 같이 힘을 합합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만은 코딱지만하고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고 중국이 물밀듯이 들어오면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누구를 공경하는 겁니까? 옆에 있는 우리 동지들을 갖다 공경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공경해가지고 자존심 잃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아강이 된다. 마음을 그냥 굳세게 먹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다독이고 그 다음에 나를 갖다가 아주 그냥 프라이드를 딱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자강이 되는 거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변불경. 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처세할 때 처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변. 그런데 상황이 변했어요. 어떻게 상황이 변했냐면
이 대만은 원래는 중국 대륙을 호통치던 그러한 정부였는데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대만으로 이제 쫓겨 들어왔어요. 그래도 어쨌든 국민당을 도와줬던 데는 미국이었는데 미국의 태도가 멜랑콜리하게 아리까리하게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 변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다? 처변. 이게 상황이 바뀌어도 변화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 경이 뭡니까 여기서 자경 자강할 때 이 경자하고 처변 불경할 때 이 경자는 다른 경자예요. 처음에 이제 경자에다가 그 밑에다가 말맞자가 들어갑니다. 이 말맞자가 들어간 경자가 어떤 경자냐면 놀랄 경자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도 처변 불경 놀라지 말아라. 놀라면 안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모능단은 뭐냐면은 신중하게 도모하다 할 때 그 모사꾼 할 때 그 그 다음에 능력할 때 결단할 때 단.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스스로 씩씩하게 마음을 굳세게 먹고 옆에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자강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상황이 바뀐 건 맞아요. 하지만은 처변에도 상황이 바뀌었지만 불경합시다. 놀라지 맙시다. 그리고 신중하게 도모합시다. 도모하고 그 다음에 결단력 있게 행동합시다. 능력을 발휘합시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장개석이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예요. 장경자강, 그 다음에 처변불경, 그 다음에 신모능단.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기억하면 좋을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971년 10월에 대만 타이베이, 대만 다 가보신 분 계세요?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오늘 그 말씀을 딱 보고 제가 대만을 가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만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어쨌든 타이베이 가가지고 거기 가면 고궁박물관 있다면서요. 그 박물관에만 가서 일주일 내내 있어도 아주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만을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불끈불끈 들었어요. 어쨌든 1971년 10월 26일 이후에 대만 시내에 플래카드 같이 요즘 보면은 막 플래카드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플래카드 걸고 국민의힘에서도 플래카드 걸고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거는 자원 낭비 아니냐, 서로 간에 쌈질하고 그런 걸 갖다가 뭘 거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971년 10월 말 그 타이베이 거리에는 플래카드가 잔뜩 걸렸는데 그 플래카드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처변불경, 자경자강 이런 그 플랜카드가 우리 총통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힘내자, 겁내지 말자. 이렇게 그 대만이 했던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55년 전이에요. 지금의 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의 대만은 TSMC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지? 엔비디아, 젠슨 황이 대만 출신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회사가 엔비디아인데 그 엔비디아를 만든 젠슨 황이 대만 출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세계 넘버원 파운드리 회사가 된 데가 어디겠습니까? 그게 TSMC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만은요, 1년에 GDP가 막 10%씩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55년 전에는 우리나라 중국에 맥히면 어떡하냐,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중국한테 그냥 몰살당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대만이 자경자강 해가지고 처변불경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1인당 GDP가요 4만 불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아요. 그 격차가 이만큼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더 높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대만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올해는요, 차이가 이만큼 날 거예요. 일본보다도 1인당 GDP가 대만이 더 높아요. 그 다음에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5천만인데 대만 인구는 1,000만인가 2천만인가?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인구나 이게 확 작은 나라인데 수출액은요, 우리나라랑 대만이랑 거의 비슷해졌어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경자강하고 처변불경 해가지고 대만이
완전히 선진국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1975년에 세상을 떠난 장개석 총통은 굉장히 뿌듯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사자성어가 처변불경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자강 처변불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장경이라고 한 건 무엇인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장이라고 한 건 장하다는 뜻이고 경이라고 한 건 공경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씩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나를 공경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경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장경이라고 한 말이 시경에 나온대요. 뭐 시경, 서경, 역경, 주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시경에 장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장경이라고 한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상사, 장경자, 대임야 이런 그 말이 있어요. 상사, 항상 상시, 생각하다, 생각할 사자 아니겠습니까? 상사, 장경, 그러니까 장하고 그 공경한 거, 항상 장경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장경, 그 장경이요. 그 다음에 그 사가 생각사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상사, 항상 생각한다, 뭐를 장경을 그런 사람을 그런 놈자자니까 상사 장경자는 대임야다. 대임야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큰 임무를 맡을 수 있다. 항상 장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경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장은 뭡니까? 씩씩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씩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성경하고 똑같은 건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스스로가 굉장히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시험 늦게 붙어가지고 윤석열 나이에 사법시험 붙었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초라해졌을 때가 언제였는가 곰곰이 생각했으니까 해보니까 사법시험 붙었을 때가 제가 제일 초라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법시험 붙었으면 출세한 거 아니야? 출세했죠. 제가 사시험 붙었으면 방송에 나갈 수나 있었겠습니까? 누가 변호사님 해줬겠습니까? 누가 저를 갖다가 알아나 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사법시험 붙어가지고 굉장히 출세의 계기를 마련한 건 사실이고 지금까지 그거 그냥 이렇게 뜯어먹고 그냥 근근히 딱 살아왔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막상 제가 스스로 제일 초라하게 느껴졌던 때가 사법시험 합격해서 연수원 1년차 때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주위에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 내 주위에 나보다 어린데 나보다 훨씬 똑똑해. 나보다 거의 한 10살가량 어린 그런 친구들이 그 연수원 동기랍시고 딱 있는데 야 얘네들 진짜 왜 이렇게 똑똑하냐 왜 이렇게 잘났냐 왜 이렇게 잘생겼냐 거기에다가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 다음에 연수원 동기들만 잘난 게 아니고 연수원 교수님들은요 진짜 탑 오브 탑이 사법연수원 교수를 하거든요. 야 그 연수원 교수들 저희 그 연수원 다닐 때 교수님들은요 스펙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으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4학년 때 합격해가지고 연수원 1, 2, 3, 4, 5등 정도 안으로 그 수료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유학 가요. 어디로 유학 갑니까? 하버드로 유학을 가요. 초임은 어디냐? 서울지방법원. 옛날에는 서울지방법원이 서울민사지방법원, 형사지방법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초임이 서울민사지방법원. 왜냐하면 민사지방법원이 성적이 조금 더 좋아야 되거든. 1등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약간 떨어진다라고 보이는 분들이 서울형사지방법원. 그게 그거예요. 1, 2등 하면 민사지방법원, 3, 4등 하면 형사지방법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죠. 나이 차이 끼케야만 10살쯤 차이 나나? 10살 조금 더 차이 나나? 그런데 그분들은 교수님인데 어마어마한 거야. 거기에 있을 때는 제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장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씩씩하게 기죽지 말고 힘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컨대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날렸어. 괜찮아. 남자가 날릴 수도 있는 거지 까짓거 응? 여자가 돈 날릴 수도 있는 거지 벌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월급이 얼마인데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 날렸어 어떡하지 바보 같아 진짜 바보 같아 멍청이 대가리 때리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럴 때일수록 뻔뻔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중국에 아주 그냥 그 선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상사, 항상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란,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겁니까? 장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장경. 장경이 뭡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는 기죽지 말고 자존심 딱 갖고 씩씩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치켜 세워주고 공경하고 그래야지 나를 공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임을 맡을 수 있다. 대임냐. 그 다음 또 찾아보니까 얘기라고 또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얘기에도 장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장경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칠의이치 궁극장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칠의이치가 뭐냐면은 예를 다해서 이 칠에 예를 다해서 다스린다는 뜻인 거죠. 예를 다해서 이치 몸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느냐? 궁극적으로 장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다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어쨌든 뭐 얘기니까 이런 걸 갖다가 했겠죠. 예란 무엇인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스스로 이렇게 몸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놀리지 말고 예의를 딱 갖추어 가지고 나를 다스리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를 다스리면 뭐에 이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궁극장경이니라. 그러니까 장경에 이르게 된다. 그 다음에 장경 즉 엄윈이라 이런 이야기가 얘기했대요. 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엄위한 그런 것이 된다. 그러니까 엄숙하고 위엄이 있고 그게 이제 장경이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장경자강이에요. 스스로 장경하고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이런 식으로 딱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처변불경이니라.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불경 놀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경 자강이 하나의 전제 조건이고요. 처변 불경은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물이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처변 불경한 게 아니라요. 장경 자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경 자강합시다. 그래서 스스로 자존심 갖고요. 그 다음에 놀라지 말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그 열심히 자강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장개석이 했다는 거예요. 언제 했느냐? 유엔에서 대만이 쫓겨났을 때, 유엔에서 대만이 쫓겨났으니까 유엔의 그 테두리, 미국의 테두리로부터 우리가 그 보호로부터 그 벗어나게 된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장개석이 대만 국민들 보고 장경자강하고 처변불경하자 이렇게 막 북돋은 거고 그리고 나니까 55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대만이 세계적인 선진국 반열에 딱하니 올라가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이와 같이 이렇게 사자성어를 좋아하는 분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 대한민국의 장관입니다. 장관인데 어떤 장관이냐?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안규백 장관이 사자성어를 인용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2016년이에요. 2016년에 안규백이 뭐가 됐었느냐? 민주당의 사무총장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면 언제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하기 직전해가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지금부터 몇 달 뒤에 그때 뭐가 딱 터집니까? 최순실 게이트가 딱 터지면서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겨울에 광화문이 촛불로 쫙 깔리고 그랬던 일이 있었던 게 10년쯤 전이었는데 아직 그렇게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막 그러기 직전에 그때 그 민주당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안규백 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규백 의원이 어쨌든 그때는 야당이었어요.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그때는 뭐 180석 이렇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였으니까 민주당이 그때는 한나라당인가? 뭐 어쨌든 무슨 당인지 이름 새천년 민주당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한나라당이라고 칠게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 여당보다 한 석인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 민주당.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은 야당이었지만 제1당이고 그 제1당의 사무총장으로 뭐 안규백 의원이 한 3선쯤 하지 않았나? 뭐 3선 정도 했겠죠. 뭐 사무총장이니까. 그러한 안규백 의원이 사무총장이 딱 됐으니까 언론에서 인터뷰를 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1당의 사무총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취임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안규백 의원이 사자성어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자성어를 그냥 쫙 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처음에 한 이야기가 흥묘백묘니라 그래가지고 흥묘백묘론을 갖다가 이야기했어요. 이 흥묘백묘가 뭐겠습니까? 흥묘, 까만 묘, 묘가 뭡니까? 그 고양이란 뜻이잖아요. 백묘, 하얀 고양이. 까만 고양이, 하얀 고양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양이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양이가 뭐를 잘 잡아야 된다? 우리는 쥐를 생각하지만 원래 등소평이 이야기했을 때는 생선이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생선이든 쥐든 어쨌든 뭐래도 잘 잡는 놈이 그게 장땡이지 색깔이 뭐가 중요하겠느냐. 응? 국민들 배만 그냥 배 부르게 하고 전 태어날 때부터 배가 불렀어요. 배 이렇게 막 두드리면 기분이가 좋아. 그런데 진짜로 민주당이 중요합니까? 국민의힘이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내가 낼 수 있는 정도로만 세금 내고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도 기분이가 좋고 그 다음에 날 더워도 기분이가 좋고 좀 추워도 기분이가 좋고 그 다음에 뭐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게 보이고 이런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거를 할 수 있다? 그럼 뭐 민주당 지지하는 거고 국민의힘이 그런 걸 잘 할 수 있다? 그럼 국민의힘 지지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등소평의 흥묘백묘론을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야말로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프로그매티즘 아니겠습니까? 실용주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그런데 안규백 사무총장이 10년 전에 민주당 사무총장 안규백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흥묘백묘다.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정당의 목적은 무엇이냐? 정권을 잡는 거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까만 고양이가 돼도 좋고 하얀 고양이가 돼도 좋다 이 이야기예요. 국민의힘은 지금 정권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맨날 징계나 하고 있고. 아니 누구라도 좋아요 저는. 전 누구라도 좋아요 진짜로. 그 누구라도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지하겠습니다. 그게 뭐 한동훈이 돼도 좋고 오세훈이 돼도 좋고 아니면 제3자가 돼도 좋고. 그런데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저래가지고 정권을 잡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요 정권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흥묘백묘론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규백도 똑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안규백 사무총장이 흥묘백묘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권을 잡아야 되는 정당이고 정권 잡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정권 잡았잖아요. 그러더니 진짜 박근혜 정권 임기가 남아있는 그 정권을 그냥 뿜질러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현직 대통령을 역사상 최초로 탄핵시켜 버리고 그리고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안규백이 흥묘백묘론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요. 근데 이제 제1당이 이때 2016년도 이때 또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사드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사드가 딱 배치되니까 저쪽 경주 그쪽에 상중가 거기에 딱 배치가 되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반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제1당 야당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걸 또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안규백 사무총장의 답은 뭐였냐면 유소작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소작위. 유소. 이제 장수할 때 소자예요. 그런 뭐 할 바가 있을 때 유소 할 바가 있을 때 작위 한다. 이게 유소작위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맹자에 나와 있대요. 제가 뭐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옛날에 맹자 읽었나 안 읽었나 처음에 교수님하고 맹자 읽겠다고 했다가 몇 번 하다가 그 흐지부지 됐었던 기억은 나는데 유소작위가 뭐냐면 맹자예요. 안규백 장관의 아버지가 맹자를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유소작위가 맹자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해야 할 일은 한다. 이게 유소작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유소작위가 뭐냐면은 중국의 대외 정책의 기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1949년에
대만을 그 국민당 정부를 대만으로 쫓아냈긴 했지만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쭉 가면서 어땠습니까? 중국은요. 모택동이 뭐 나라를 제대로 다스렸습니까?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 모택동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긴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의 발전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이 모택동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등소평이 흥묘백묘론 하면서 경제 부흥시켜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중국이 세계 넘버 투가 된 거죠. 미국하고 견줄 수 있는 나라는 제가 봤을 때 없는데 그나마 미국하고 어느 정도 견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가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유소작위는 뭐냐면 안규백 장관이 사드 문제 관련해서 인용한 맹자의 유소작위는 어떤 것이냐면은 중국의 대외 정책의 기조였던 거예요. 중국의 대외 정책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 그 중국이 이전 같지 않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중국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이젠 뭐 AI부터 시작해가지고 갈수록 무서워지는 나라가 되는 거죠.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면요. 뭐 예컨대 여권 같은 것도 필요가 없대요. 사진만 딱 찍으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그 뭐야 얼마 전에 그 중국 갔다 왔는데 북경 갔다 왔는데 갈 때 지문 찍고 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스템이 제 사진만 딱 찍으면 제 인적 사항이 쫘라락 다 나온대요. 여권도 필요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이 저 잠깐 예컨대 제가 북경에서 길 건너다가 무단횡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중국의 공안이 부르겠죠. 헤이 컴온 컴온 그 뭐 이렇게 막 중국말 샬라샬라 하겠죠. 그럼 제가 중국말 모르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그 중국 그 뭐야 공안이 저한테 패스포트 내놔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안 갖고 왔는데요. 그럼 잠깐 기다려. 그러면요 사진을 딱 찍으면은 제 얼굴 사진만 딱 찍으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든 무슨 단말기에 정혁진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의 인적 사항이 쫘라락 다 나온대요. 그러면서 벌금 내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금을 안 내요. 중국 사람들은. 거지들도 현금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물 한 잔 사 먹을 때도 현금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뭐 알리페이인가? 뭔가 저는 요번에 중국 갔을 때 현금 뭐 조금 그 뽑아갔는데 쓸 일이 없더라고요. 쓸 일이 없고 이번에 갔을 땐 제가 놀러 간 게 아니라 그 일하러 간 거기 때문에 그 제 돈을 쓸 일이 없었는데 만약에 이제 돈을 쓰려고 하면 뭐 이렇게 뭐 가입하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야 된다고 하던데 저는 그거 안 하고 그냥 현금만 들고 가고 뭐 하면 그냥 카드나 써야지라고 했다가 카드도 제대로 안 받는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중국이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국제사회에서 우리 중국이 방구 좀 끼는 그런 나라가 됐다. 국력과 영향을 가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유소작위해야 된다. 유소작위는 뭐겠습니까? 할 일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유소작위인데 그 이야기를 10년 전에 제1당 민주당의 사무총장이었던 그 안규백 사무총장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1당 민주당의 사무총장이 중국의 대외 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유소작위라고 한 그런 말을 갖다 쓰면서. 그러면서 그 뭐야 또 그 안규백 그 사무총장이 무슨 말을 갖다가 했냐면 처변불경이라고 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변불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장개석이 그때 1971년에 10월 26일에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이 뭐 흥묘백묘 뭐 유소작위 처변불경 이런 이야기하기 45년 전에 장개석이 장경자강 처변불경이니라 이 이야기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변불경은 상황이 바뀌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놀라지 마라. 이게 처변불경인데 2016년에 사무총장에 취임했던 안규백 사무총장이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나한테도 좌우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저한테도 좌우명이 있습니다. 제 좌우명은 뭐겠습니까? 제 이름이 정혁진이잖아요. 그러면은 제 좌쪽 이름 뭐겠습니까? 정. 가운데 이름은 혁. 그 다음에 오른쪽 이름은 진. 그래가지고 제 가운데 이름을 쪽 빼고 정진이 제 좌우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 좌우명은 뭐냐면요.
그 아까 법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면 제 자신에는 추상과 같이 엄격하고 진짜 나에 대해서는 추상과 같이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해와 같이 바다와 같이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게 저의 좌우명인데 제가 바라는 바인데 제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환갑 아니겠습니까? 60년 가까이 딱 살아봤는데 내 자신한테 엄격하는 게 너무 힘들어. 엄격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니 제가 예컨대 제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맘모스빵도 못 먹어.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막 조깅해야 돼. 매일같이 막 헬스도 가야 돼. 뭐 영어도 막 샬라샬라 해야 되고 매일같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어야 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피곤해. 저는 못하겠어요. 아니, 그러느니 안 살고 말지. 예컨대 제가 맘모스빵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지는 거는 저는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제 이제 그 삶의 태도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하해와 같이 관대한 사람이 되기로 마음 먹었어요. 굳게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관대합니다. 예컨대 예컨대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이런 바보야 이런 뭐 등신아 막 이러면서 막 대가리를 막 칠 수밖에 없어. 왜 칩니까? 왜 하이닉스 주식을 사가지고 왜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야, 그 돈 그거 하려면 제가 방송 한번 나갈 때마다 출연료 받는데 그 출연을 몇십 번을 해야지. 몇십 번 가지고 되나? 모르겠습니다. 계산 안 해봤는데 그렇게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을 한 방에 날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관대해요. 제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아닌가? 남자가 맘모스빵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혈당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니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맘모스빵 먹는 게 낫지 뭐. 저는 이렇게 살거든요.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웬만큼은 관대해져야 되겠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저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아스트로 킴 선생님 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앞뒤가 똑같지가 않아요. 대리운전은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을 쓰는데 저는 앞하고 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왜냐? 내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니까. 대신에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관대해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아주 엄격해지려고 생각은 안 하고 나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도 관대하자. 어쨌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보다 훨씬 근사한 좌우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안규백 장관이에요. 안규백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한테 좌우명이 있다. 나는 정혁진이와 같이 좌우명이 안백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뭐 관대 그게 좌우명이냐? 인생을 그딴 식으로 살면 되냐? 그게 아니고 나의 좌우명은 멋있는 좌우명이다. 그게 뭐냐면은 처변불경이니라. 그러면서 아주 안규백 장관이 10년 전에 기자들한테 내 좌우명은 말이지 처변불경이야.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뭐 기자들이 뭐 알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규백 장관님이 딱 해설을 갖다가 해주는데 어떤 변화가 와도 놀라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 나 정치인 민주당의 사무총장 제1당 사무총장 안규백의 좌우명입니다. 그러니까 멋있네. 저분 좀 생각이 있네. 그러면서 누가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 장관님이 아니라 총장님은 의원님은 왜 이렇게 멋있게 사자성어를 많이 쓰십니까?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안규백 장관이 뭐라고 딱 대답을 갖다가 했냐면 사실은 말이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배웠느니라. 누구한테 배우셨는데요?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선친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규백 장관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분이
고창인가 거기에 무슨 새마을금고인가 뭔가 거기 이사장 같은 거 하셨고, 그 다음에 재력이 상당히 그 동네에서는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있었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면장 같은 것도 하셨고, 그 다음에 도의회의 의원도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학식도 있고 재력도 있고 지위도 상당히 있었고 그랬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이 조금 늦둥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뭐 방위 타령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동네에서는 유지였던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 돈만 많고 뭐 지위만 높은 게 아니라 아주 인격도 고매하시고 그 다음에 학문도 아주 높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10년 전에 이미 안규백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학에 대가셨어. 내가 아버지로부터 한학을 많이 배웠어. 그래가지고 그냥 입만 열면 자동적으로 사자성어니 나오는지라 그러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유소작위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유소작위가 이게 맹자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아버지가 맹자를 좋아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을 갖다가 또 하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안규백 장관이 대학을 들어간 것 같아요. 안규백 장관이 삼수까지 해가지고 대학을 어딜 들어갔습니까? 성균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무슨 과 들어갔습니까? 철학과 아니었습니다. 성균관 대학교에 동양철학과를 들어갔어요. 이 동양철학과는 예컨대 성균관 대학교에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외할아버지가 서울대 불문과 교수도 하시고 성대 불문과 교수도 오래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문과 뭐 철학과 이런 데는 인문대학인가 성균관대학은 문과대학이라고 하나 그쪽에 있는데, 동양철학과는 단과대학이 다르더라고요. 동양철학과는 유학대학에 있는 거예요. 유학대학에 철학과가 아닌 동양철학과에 입학해서 동양 박위를 마치고 그 동양철학과를 졸업하신 분이 장관이 돼가지고 지금 국방부 장관, 동양철학하신 분이 국방부 장관을 하시네.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한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대학 가서도 한학을 계속하자. 한학을 계속할 만한 과가 어디 있느냐?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다. 그러니까 내가 삼수까지 해서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들어간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고, 그 다음에 그 안규백 장관한테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줬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DJ였대요. 김대중 대통령을 딱 만났는데 DJ를 안규백 장관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간접화법의 달인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DJ도 말을 빙빙빙빙빙빙 막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했나 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DJ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정치인은 말 조심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직설적인 말보다도 은유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내 발목을 갖다가 잡는다. 그런데 DJ도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예컨대 뭐 나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DJ에 대해서 제가 DJ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게 왜 그러느냐? 1987년 때문에 그랬었어요. 1987년에 직선제 쟁취해가지고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DJ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YS가 출마해가지고 YS가 대통령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막판에 어떻게 했습니까? DJ가 출마했어요. 그래가지고 표를 나눠 먹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YS 2등, DJ가 3등. 뭐랑 똑같습니까? 평택 선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조국이 DJ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유이동 그 후보가 당선되고 그 다음에 김용만 후보가 2등하고 그 다음에 조국 후보가 3등하고 그때 87년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87년에 박종철 열사 그렇게 고문치사 됐고 그걸 밝혀낸 거는 경찰이 숨기려고 한 걸 검찰이 밝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 맞고 사망하고
그런 와중에 6.29 선언 이루어져 가지고 대선 직선제를 갖다 쟁취했는데 그거를 죽 써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준 사람이 누구다? DJ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DJ가 아무리 말을 갖다가 빙빙빙빙빙 돌려도 제가 봤을 때는요. 좀 거시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더니 뭐 정계 은퇴해가지고 어땠습니까? 3등으로 떨어져가지고 정계 은퇴해가지고 그 다음에 92년도에도 DJ가 출마했었죠. 출마해서 그때 YS가 당선되고 그때 또 뭐 정계 은퇴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뭐 영국인가 어디 갔었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한국 돌아와가지고 정치 재개해가지고 97년에 대통령 당선되셨던 그 DJ인데 저는 뭐 이렇게 뭐 말을 갖다가 자꾸 식언을 많이 한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DJ 뭐 그렇게 썩 뭐 이렇게 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대단하니까 대통령까지 됐겠지. 하지만은 제가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 뭐 그런 서운한 마음이 저한테 있다.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어쨌든 안규백 장관은요. DJ가 간접화법의 달인인데 정치인 말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은유적으로 의견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은유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수단이 뭐다? 그게 사자성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총장 됐을 때에도 흑묘, 백묘, 그다음에 유소, 자귀, 처변, 불경 이런 이야기를 딱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처변, 불경이라고 한 이야기를 안규백 장관이 또 썼어요. 언제 썼냐면 올해 2025년에 몇 월 며칠에 6월 15일에 어디에서 공군사관학교에서 지금 안규백 장관의 지위는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야당의 사무총장이 아니고요. 여당의 5선 의원인가 안규백 장관이 벌써 5선 의원인가 뭐 그쯤 된 것 같아요. 그 다선의 중진 의원도 아니고 지금 안규백 장관은 여러 그 뭐라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안규백 장관은 못 되고 못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당의 다선 중진 국회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규백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인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 안규백이 6월 15일에 공군사관학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10년 전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한테는 좌우명이 있는데 그 좌우명이 뭐냐면은 처변불경이다. 이 처변불경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항상 가슴속에 품고서 산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좋은 이야기인 거죠. 장관님이 딱 오셔가지고 공군사관학교에 교장 선생님 3스타이고 공군사관학교에 뭐 교수 부장은 뭐 한 원스타쯤 될래나 공군사관학교에 있는 뭐 생도대장 뭐 누구누구 해가지고 다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공군사관학교에 그 생도들 모아놓고 처변불경이라고 한 이야기 알아? 이 처변불경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변화가 와도 더 정확히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고 가볍게 행동하지 마라. 이게 처변불경이야. 근데 이게 내 좌우명이야. 여기까지만 안규백 장관이 말씀하셨으면 박수치고 그래도 우리 장관님 방위 출신이긴 하지만 든든하시네. 이런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이야기를 안규백 장관이 하는 거예요. 처변불경이라고 한 게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모택동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면서 항상 가슴에 품었던 사자성어가 처변불경이다. 그리고 모택동의 좌우명이 처변불경이다. 그런데 그 모택동의 좌우명이 내 좌우명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택동이 신조로 삼았던 말이 처변불경이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처변불경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모택동이 아니었어요. 제가 혹시나 모택동이 처변불경 이야기했나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찾아봤어요. 하지만은 모택동이 처변불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제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확인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런데 처변불경 딱 치면 누가 나오느냐? 장개석이 뜨는 겁니다. 장개석하고 모택동은요. 어떤 사람이다? 장개석하고 모택동은 라이벌이에요. 숙명의 라이벌이에요. 누가 이겼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모택동이 이긴 것 같아요. 어쨌든 장개석하고 모택동은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요. 누가 형님이겠습니까? 장개석이 형님일까요? 모택동이 형님일까요? 장개석이 형님입니다. 장개석이
1887년생이고요. 모택동은 1893년생이니까 6살 형님이에요.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아, 형님이 먼저 가야지. 천당은 먼저 가면 형님이라며. 어쨌든 그걸 떠나가지고 장개석이 그 모택동보다 한 살 먼저, 1년 먼저 세상을 떠나요. 장개석은 1975년에 죽고 모택동은 1976년에 죽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은 뭐 장개석이 5년을 더 살았는데 5년 더 살았다고 장개석이 뭐 이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륙을 뺏겼는데 미국의 지원을 받고도 대륙을 뺏겼는데 그게 장개석이 이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택동이 이긴 거지. 근데 어쨌든 처변불경이라고 하는 말은 모택동이 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변불경을 딱 치고 처변불경 장개석 딱 쳤더니 1971년 신문 기사부터 뜨더라고요. 왜냐? 1971년에 유엔에서 대만이 쫓겨날 때 장개석이 뭐라고요? 장개석이 플랜카드 쫙 걸라고 그랬잖아요. 고 전국 군민서 해가지고 우리 우리 군과 대만 군과 우리 대만 국민들은 놀라지 맙시다. 그 자경자강합시다. 그 다음에 처변불경합시다. 이걸 쫙 그거 했으니까. 근데 왜 그 안규백 장관은 이게 장개석이 한 말을 왜 모택동이 한 말이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지? 찾아보니까 2016년에도 자경자강이 아니라 처변불경이 내 좌우명인데 이 이야기는 모택동의 신조입니다라고 한 이야기를 10년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10년 전에 틀린 이야기를 지금도 틀리고 있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6월 15일이었습니다. 6월 15일이면 언제입니까? 6.25로부터 열흘 전이잖아요.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공군 사관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누구 이야기를 했다고요? 모택동 이야기를 했다고요. 모택동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미 원조하자. 그냥 원조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항미, 미국에 저항해가지고 원조, 이때 조는요, 도와준다 할 때 그 조공할 때 그 조자가 아니라 조선할 때 조자예요. 조선이라고 하면 어딜 이야기하는 겁니까? 북조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택동이 미국에 저항해가지고 미국에 대항해가지고 북조선을 도와주자 해가지고 중국의 인민의용군을 몇십만을 뭐 100만 대군인가 얼마를 엄청나게 그냥 인해 전술로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군이 중국 공산군이 몇 명이 죽었느냐 뭐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초반에만 14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의용군의 피해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휴전선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의용군이 물밀듯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통일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중국 인민의용군이 물밀듯이 내려왔을 때 중국이 건국되고 중국의 주석을 맡았고 그 다음에 그 주석이었던 사람이 모택동이었고 1949년 10월 1일에 중국인민공화국 만들어지고 12월 7일에 그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쫓겨가고 그 다음에인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의해 가지고 그 북한군이 밀리니까 그 1950년 말에 인민의용군이라고 하는 그런 허울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중국 공산군을 물밀듯이 내려보냈던 사람이 모택동인데 아무리 야당 의원일 땐 제가 이해를 해요. 야당 의원이고 뭐 야당의 사무총장이든 뭐든. 그런데 여당 의원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무리 좌우명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좌우명이 있다고 해도 뭐 그래도 그 6월 15일에 6.25를 열흘 앞에 두고 공군 사관학교 가가지고 내 좌우명이 모택동 좌우명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주적은 누구냐 우리의 주적은 누구? 뭐 이런 이야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렇게 TPO를 못 맞춰서 해야 되겠는가. 예컨대 제가 맘모스빵을 갖다가 아무리 먹고 싶다고 그래도 맘모스빵을 먹으면 큰일 나는 환자들 앞이나 병원 가가지고 어린애들이 예컨대 뭐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내일 수술해야 된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 좌우명은 맘모스빵이야 이거 내가 최애야 마의 페이보릿이야 그러면서 냠냠냠냠 이렇게 먹고 있으면은 그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안규백 장관은 그 사관 생도들 앞에서 6.25 터지기 6.25를 갖다가 열흘 앞에 두고
내 좌우명이 모택동 좌우명이다 그러면은 지하에 있지도 않죠. 모택동은 이제 쫙 해가지고 저기 천안문인가 어딘가에 거기 이제 고이 그 뭐야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셔져 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뭐야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인형은 아니고 어쨌든 미라도 아니고 어쨌든 거기에 누워 있는 모택동이 벌떡 일어나겠네. 아이고 뭐야 대한민국의 한국의 우리의 적국이었던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그 뭐야 모택동은 두 번 놀랄 거예요. 왜 두 번 놀랐겠습니까? 그 지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누워 있다가 그냥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왜 벌떡 일어납니까?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좌우명이 내 좌우명하고 똑같다고? 내 좌우명이 한국 국방부 장관의 좌우명이라고? 그런데 예컨대 모택동의 좌우명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록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모택동의 좌우명이라고 할까?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모택동의 좌우명도 맘모스빵이라고 딱 해봐요. 그래가지고 딱딱 누워있다가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 한국의 국방부 장관의 좌우명이 나랑 좌우명이 똑같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좌우명이 맘모스빵이래? 아니래는데요. 처변불경이랬는데요. 내 좌우명이 왜 처변불경인데? 두 번 놀라는 거 두 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전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이씨, 안규백 장관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방위 망신을 갖다 계속 시키시나.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 모택동의 좌우명이 처변불경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뭐 안규백 장관님도 좋고 아니면 뭐 누구라도 처변불경이 모택동의 좌우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 근거를 전거 자료를 저한테 뭐 댓글이나 몰라 이렇게 딱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그러면 그렇지 뭐 네가 뭐 제가 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고 그랬습니다. 뭐 틀리면 말고 아니면 말고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근데 앞만 봐도 아닌 것 같아. 제가 찾는다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처변불경하고 모택동하고는 뭐 그렇게까지 그런 건 제가 봤어요. 모택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택동 주석은 철변 처변불경 하시었다. 뭐 예컨대 뭐 어디야 1935년에 대장정 떠나고 뭐 그다음에 막 이렇게 위기의 순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모택동은 뭐 의연하게 처변불경 하시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얼핏 있는 것 같기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모택동이 한 이야기라고 한 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변불경을 명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은 장개석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님은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세요. 그 좌우명을 바꾸지 마세요. 처변불경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처변불경이 내 좌우명인데 이 좌우명 처변불경은 누가 이야기한 거냐? 장개석이 이야기한 거다. 장개석이. 개석이가 이야기한 거야. 개석이가.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 장개석 총통이 유엔에서 대만이 쫓겨날 때 국민들 안심시키라고 한 말이 처변불경이었다. 근데 그게 내 좌우명이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앞뒤가 똑같습니까? 그냥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땐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쭉 봤더니 처변불경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경자강은 진짜 중요한